이름은 김소라라고 합니다. 네. 보통 제가 글쓰기 수업을 많이 하고 책을 이제 출간한 이후로 이제 작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작가로 소개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이제 배우는 학생의 마음으로 이곳에 섰습니다. 제가 논문을 처음 써봐요. 네. 일반 이제 대중서는 수십 권을 썼지만 논문이라는 형식의 글쓰기를 처음 해봤고, 그리고 이제 지도를 이렇게 막 섬세하게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제 나름대로 이제 짱구로 돌리면서 쓰느라 너무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달까지 갑자기 하기 싫어지고 너무 힘들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한 3%의 그 힘으로 이제 끝까지 써보도록 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 잠깐 소개드리면, 저는 이제 타로 상담과 타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2010년부터 글쓰기 수업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책방 겸 명상을 하는 공간을 운영하는데, 수원에서 이제 명상 시민볼 안내하고 있습니다. 랄랄라 하우스라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타로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타로가 나에게 들려준 이야기라는 책을 써서 타로 카드로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이야기, 그 다음에 타로 카드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이런 저서를 쓴 바 있습니다. 우리 타로 카드 한 번쯤 다 이렇게 해보신 분들 있지 않으실까요? 아니면은 호기심에, 아니면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타로 카드, 나 너무 좋아해. 그리고 저는 글을 쓰는 일을 하다 보니까 타로 카드를 그냥 뽑고 얘기 나누는 것에 그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좀 들여다보고 그런 통찰적 글쓰기를 하면서 이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타로 카드가 점을 보는 도구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이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다. 그림, 기호, 도형, 숫자, 컬러, 이런 상징적 요소들을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가 이 안에 드러나 있죠. 그리고 이제 글을 쓴다라는 것은 언어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행위잖아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관찰하고 또 비판하고 평가하고 나의 반응들을 이끌어내는 글쓰기를 통해서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논문의 주제가 타로 카드를 활용한 글쓰기와 마음챙김의 연관성인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마음챙김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굉장히 학술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라기보다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저의 사유로 이제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적 배경을 몇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타로 카드가 무엇이냐? 보통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카드 중에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라는 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덱을 활용해서 타로 이제 글쓰기를 했고,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타로 카드가 점술적인 도구로 사용하지만 이제 상징적인 스토리가 있다. 그리고 프로이트의 무의식이나 융의 분석 심리학, 메슬로우의 자아실현 이론, 인본주의 심리학 등 최근에는 심리학자들이 이것에 대한 관련성을 가지고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셨다. 그리고 개인 상담, 집단 상담, 진로 상담 등에서 여러 분야에서 연구되고 실제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저는 한 10여 년 전부터 타로를 공부하고 이제 이것을 알리고 보급하고 강의하는 일을 해왔는데, 한 3, 4년 전부터 강의하는 그 장소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중고등학생 애들한테 진로 상담으로 타로 카드를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예전에는 좀 40대, 50대 분들이 이것들을 좋아했다면, 혹은 20대 애들은 연애 상담, 이제는 이제 10대로 관심의 그 대상이 많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글을 쓰잖아요. 매일 일기를 쓰기도 하고, 책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카톡으로, SNS로 매일 글을 쓰는데, 우리가
글쓰기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글쓰기는 이제 무엇보다도 자기 이야기를 쓰기 때문에 자기 이해를 가져오는 수단이다. 또 자신의 뭐 취약점이라든지 내가 뭐 좋았던 것 이런 것들을 함께 쓰면서 나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면 치유 작업도 일어난다. 저는 일기를 굉장히 오래 썼고 거의 매일 일기를 쓰거든요. 그리고 SNS도 하고 그리고 이제 책도 많이 이제 출간을 했는데 글쓰기가 그냥 저의 인생인 것 같아요. 제가 글쓰기 수업 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글을 쓰면 자기 인생을 두 번 살게 된다. 한 번은 그냥 내가 직접 일어나는 지금 이곳에서의 삶이고 글을 쓸 때 또 다른 인생이 또 펼쳐지죠. 자신을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글쓰기는 나를 수용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글쓰기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글쓰기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나에 대한 삶이 드러난다. 이런 내용이 우리가 글쓰기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들이죠. 제가 이제 참고했던 논문 중에 김성수 박사님의 논문 중에 명상적 글쓰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명상적 글쓰기 같은 경우 글을 쓰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주의 집중과 마음 챙김이 지속되는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상을 통해서 글을 쓰는 것 자체가 또 명상적인 사유가 될 수 있고 타로 카드에 질문을 하고 타로를 뽑으면서 타로의 그림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도 하나의 명상적인 행위가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챙김 명상은 우리 이제 대부분 잘 아시지만 우리가 명상을 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수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제가 논문에서 이론적 배경으로 쓴 이제 기제는 MBSR입니다. 마음챙김에 근거한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인 MBSR은 마음챙김을 기반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마음의 건강과 지혜의 길을 안내해주는 심신 프로그램으로, 치유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제가 타로 카드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명상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좋아서 타로를 뽑고 이런 마음이 나에게 드는구나. 또 글을 쓰면서 내가 지난 뭐 실패라든지 지난 어떤 삶의 고난이 새로운 나에게 자원이 되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글쓰기를 통해서 사유가 되었던 거지 제가 막 명상을 하면서 나를 성찰했던 사람은 아니었는데 자연스럽게 제 삶이 타로 카드를 하면서 또 글을 쓰면서 명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치유적 기제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심신통합치유학과에 또 진학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저는 나 자신에 대한 탐구를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러티브 탐구가 보통 자신의 자전적 경험이나 자기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연구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나의 행동과 사고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저의 개인적인 서사를 가지고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연구자인 저는 40대 기혼 여성으로 타로 상담 글쓰기 강의를 이제 20년 가까이 하고 있고 제가 2011년부터 인터넷 카페에서 글쓰기 모임을 했어요. 지속적으로 아직도 이제 글쓰기를 하고 있고 책을 출간하고 관련한 약간 상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글쓰기 질문 카드를 또 몇 가지 제작을 해서 온라인으로 유통하고 수업도 하고 자격증 과정도 하고 이런 저만의 컨텐츠를 가지고 다양한 교육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로 카드는 한 10여 년 전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타로 상담 공간도 운영하고 수강생들 가르치고 타로 카드 글쓰기 모임, 타로 카드 명상 모임 제 나름대로 좀 이제 창조적인 프로그램을 해보면서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했는가 이제 살펴보면 타로 카드를 활용한 성찰적 글쓰기를 활용했어요. 이제 우리가 어떤 인생의 질문을 가지고 내가
타로를 이렇게 뽑는 거죠. 그럼 어떤 그림이 나오고 그 그림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상징성에다가 내가 거쳐온 삶의 여정들이 그 그림에 이렇게 녹여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게 일어난 일들이 무슨 의미이지 하고 다시 한번 성찰하면서 돌아보았습니다. 타로 카드를 제가 또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그림이잖아요, 그림. 근데 제가 어제는 학술 발표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어제는 저희 그 상담하는 공간에 베트남 여성이 왔어요. 그래서 베트남 여성과 타로 상담을 이제 했는데 한 번도 타로 카드를 해본 적이 없지만 누군가의 소개로 와서 이제 저랑 타로 카드로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림만 봐도 느끼더라고요. 어떤 그림을 딱 뽑았는데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이게 그림을 해석할 줄 몰라도 느낌으로 만국 공통의 그런 이제 느낌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죠. 그림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어릴 때 보는 그림책도 상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림에 오늘 또 토론자로 오신 김기석 박사님도 그림책 명상 학교 하시고 또 저도 수업도 들었는데 그림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비유와 상징과 통찰적 기능이 있는 것처럼 타로카드 역시 그림을 통해서 그 스토리에 자신의 삶을 대입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림을 감상하면서 자신의 내면 세계를 돌아보면서 순간적인 몰입감, 충만감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 챙김이 일어나죠. 매 순간 비판단적으로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 그러면서 자기만의 표현으로 확장해 나가는 일련의 활동들이 통찰력을 획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제가 이제 논문에 작성하면서 이렇게 쓰는 게 맞는가 끊임없이 비판과 자기 검열이 올라왔는데 예전에 제가 썼던 에세이랑 너무 달라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제대로 지도를 받고 잘 썼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도전해 보는 것에 의의를 두고 쓰게 되었죠. 제가 썼던 글의 일부를 좀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연구 결과에 이런 내용을 썼는데 실제로 타로카드 글쓰기를 통한 마음 챙김 과정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살펴보자 해서 저의 경험담을 한번 적어봤어요. 저는 40대 중반에 사랑니가 났어요. 40대 중반에 45살에 이게 사랑니가 난 게 아니라 숨겨져 있는데 그게 올라왔겠죠. 보통 20대 때 사랑니가 다 나는데 저는 그게 계속 숨겨져 있다가 40대 중반이 되어서야 이게 잇몸 위로 솟아 나오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통증으로 인해 잠도 자지 못하고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어져서 이제 치과 진료를 갔습니다. 의사가 뭐라고 하셨냐면 이런 경우 정말 희귀하고 드물고 자기가 의사생활 20몇 년 하면서 처음 보신대요. 40대 중반에 사랑니가 솟아난 걸. 그래서 저에게 벌어진 일을 생각하면서 타로카드를 뽑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쓴 바가 있는데 나에게 이런 괴로운 일이 왜 일어났을까? 그리고 나에게 사랑니가 나는 사건은 어떤 의미일까? 이런 질문을 하고 내면의 질문을 하고 대답에 대한 것을 카드를 뽑았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달 카드가 나왔어요. 저기 이제 그림을 넣어놨는데 달이라는 카드는 타로 카드에서 무의식과의 만남, 자기 자신도 모르는 어떤 자기와의 만남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 달 카드는 인생의 통과 의례를 뜻하는 상징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니의 통증은 살아가면서 거쳐야 할 또 하나의 관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타로카드의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제가 마음챙김 명상하고 다음과 같은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글을 읽어드리면 마지막에 이제 저에게 있었던 에피소드를 이렇게 글로 적고 나서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직도 성장 호르몬이 나오시나 봐요 하고 웃으셨다. 앞으로 수년 뒤면 갱년기를 걱정하고 폐경이 될 나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중년의 나이에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있다니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오려고 했다. 나 아직도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있다고 사랑니가 자라나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세상에 외치고 싶다. 여전히 나는 아이처럼 자라고 있다는 게 희망이자 가능성 같다.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너희들은 앞으로 엄청난 고무나무가 될 수 있어 라고 잠재력을 키워주는 것처럼 삶의 보물을 가끔 고통 속에서 찾을 수 있다. 나에게 아픔을 주고 있는 사랑니는 어떠한 보물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한 장의 타로를 뽑았다. 이런 18번 달 카드다. 더 문. 섬세하고 불안정하며 모호한 상태를 의미하는 달 카드는 예기치 않는 변화를 뜻한다. 바로 사랑니가 예기치 않은 변화였다. 그렇다면 어떤 배움의 보석으로 이해해야 할까? 사랑니 아픔은 커졌다, 작아졌다, 반복적이었다, 간헐적이었다 한다. 달이 끊임없이 차올랐다, 작아졌다 하는 것처럼 말이다. 근심과 불안이 내재되어 있지만 그 아픔 속에서 내면은 깊어지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내면의 무의식을 따라 내 존재를 탐험하라는 뜻인가 보다. 18번 달카드는 통과 의례 같은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나의 꿈과 사랑니의 통증은 살아가면서 거쳐야 할 또 하나의 관문일 수 있을 것 같다. 성장에는 항상 아픔이 존재한다. 여전히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 나에게 사랑니는 가르쳐주고 있다. 아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고 말이다. 그리고 성장의 아픔은 어느 시기에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도 말이다. 나에게 있어서 삶 이런 순간인가 보다. 요런 이제 글을 이렇게 계속 썼어요. 조금 이제 정제된 내용으로 실었긴 하지만 그날 밤에 이렇게 왜 내가 이렇게 아픈 거지? 사랑니가 왜 난 거지? 하는 성찰적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뽑았던 타로 카드가 저에게 굉장히 사유를 건네주었습니다. 타로 글쓰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나에 대한 알아차림 그리고 그 순간에 일어난 일들을 좀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마음의 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나에게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타로를 뽑기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글을 쓰면서 저의 삶이 이렇게 드러나기도 했고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어떤 질문을 던지는 거죠. 질문. 삶의 보편적인 주제를 탐구하고 통찰을 얻도록 이끌고 사고를 자극하는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해서 나만의 답을 구하는 글을 쓰는 방식을 취했는데 제가 또 한 번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어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나이 들고 싶나? 40대 중반이 되어서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노인, 어떤 나이들로 나아가야 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타로를 뽑았더니 0번 바보가 나온 거예요. 바보 카드. 나이가 들어가는데 바보가 되라는 뜻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0번 바보가 나왔는데 타로 카드에서 바보 카드는 어떤 일의 시작과 끝 그리고 무언가 그냥 무한대 열림 이런 것을 뜻합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에서 완전히 뭐 자유로워진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아직까지 내가 배울 것도 많고 경험해야 할 것도 많은 바보 같은 아이구나 이런 것을 상징하는 타로 카드가 바보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 바보 카드를 뽑고 그때 내가 아직도 배울 게 많고 경험해야 할 것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고 2018년도였나 봐요. 그때 저희 아들과 한 달 동안 몽골 여행을 했어요. 한 달 동안 몽골 여행을 하고 나서 이제 저는 매일 일기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행 일기를 쓰고 그때 당시에 몽골을 여행 간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시절이기도 하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때 여행 갔다 오고 나서 책을 출간했거든요. 몽골 여행기를 출간해서 사춘기 아들과 뭐 떠나고 몽골 한 달 살기 뭐 이런 책이었고 제목은 바람의 끝에서 마주보다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인생에서 궁금한 것들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부분들
삶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성찰하면서 타로 카드의 도움을 받고 또 그것을 글쓰기로 풀어가면서 제 나름대로 삶을 알아차리는 그런 시간들이 생겨났죠. 그래서 연구 결과 및 논의 부분은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실제로 제가 타로 카드를 접목한 글쓰기를 하면서 마음챙김 명상의 경험이 좀 더 또렷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자들 중에 명상 글쓰기 연구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챙김 명상 경험을 글쓰기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다양한 효과들을 설명한 논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훈련한다거나 뭐 지혜롭게 살게 된다거나 마음챙김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상담자들의 논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음일기라는 네이밍을 붙여서 마음일기 명상적 글쓰기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했던 선생님들의 연구 논문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타로 카드를 활용한 글쓰기의 마음챙김 효과라고 했지만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한 탐구 과정이 좀 이제 지역적인 부분, 또 자전적인 부분, 이걸 어떻게 객관화시키고 이것을 조금 더 논의의 부분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계속 공부하면서 찾아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논문 자체가 개인적 기술에 따른 주관적인 경험에 치우친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일반화시키고 연구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방법론 정의라든지 아니면 마음챙김 효과에 대한 좀 과학적 연구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대학에서 학계에서 뭔가 연구를 하기보다는 대중들과 만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중화되고 있는 타로에 대한 인식 변화, 이것에 따라서 다양한 타로 카드를 활용한 프로그램, 마음챙김과 타로 카드, 마음챙김과 타로 글쓰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워크숍 형태로 계속 만들어가고 진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적인 접근으로 타로 카드를 계속 활용해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타로 카드 속에 담긴 그림과 상징은 개개인마다 다른 느낌과 반응을 이끌어내며 해석된 이야기를 글로 쓰면서 마음챙김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지섭입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 10분. 네, 맞습니다. 김선호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림책을 가지고 치유 세션을 진행하고 있어서 이 치유 세션을 하면서 나름대로 치유 기제들에 대한 연구들을 사실은 해야 된다 이렇게 미루고 있었는데, 타로 카드를 활용한 글쓰기를 보면서 먼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도전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도전이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타로도 그렇고 제가 하는 그림책도 그렇고 마음챙김도 그렇고 공통적인 건 자기 내면을 들여다본다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타로를 활용한 글쓰기도 마음챙김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어떤 정신과 의사가 미얀마로 이제 수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한 1년 가까이 이제 수행하고 돌아올 때쯤이 됐어요. 그래서 자신이 정신과 의사인데 지금 자기가 만나는 환자들한테 내가 수행한 것을 어떻게 이렇게 전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스승께서 뭐라고 답을 했냐면 그들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들여보도록 하라고. 근데 보니까
자기가 해왔던 게 그거였던 거였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냥 그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했던 거와는 이제 다르겠죠. 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은 이제 잘 알고 있을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게 새롭게 다가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찌 보면 이 타로 카드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뽑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알아차리지 못했던 자신의 무의식들을 그 이른바 배경으로 있던 게 이제 전경으로 드러나는 과정 속에서 알아차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치유적 기능이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토론자니까 이 논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게 되는데 일단 이 논문의 장점은 이 연구자 스스로 이 타로 카드를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다는 점, 그리고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타로 명상을 활용한 글쓰기, 또 타로 카드를 통한 글쓰기 명상들을 진행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담겨져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논문이라고 하는 형태에서 우리가 이제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 몇 개 있어요. 사실 그 논문과 관련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허당기가 많아가지고 헐렁하게 그 논문을 썼기 때문에 제대로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허당기가 있는 제가 이 좀 허점들이 보이는 몇 가지만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느낀 거는 왜 이 논문을 써야 하느냐 이런 것이었어요. 제 지도교수한테 제가 배웠던 건 딱 두 가지였습니다. 논문에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새로워야 되고 하나는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려면 새롭고 의미가 있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기존에 이 관련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지금 진행되어 왔고 어떤 연구들이 발표되어 왔고 그것들이 지금 어떻게 이용되거나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점검 자체가 좀 철저해야 하죠. 근데 지금 이 주제에도 볼 수 있지만 타로 카드, 그다음에 글쓰기, 마음챙기기 세 가지가 키워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들이 필요해요. 탐색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조사들이 선택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쭉 그물망으로 이렇게 훑어서 내 주제와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셀렉트를 해야 되는데 타로 카드는 물론 전문가시어서 그렇다고 치고 이 타로 카드를 활용한 글쓰기가 얼마나 진행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이번에 가장 큰 허점은 제가 본 부분은 마음챙김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또 어떻게 정의한 사람 걸 가져왔고 또 마음챙김은 지금 사실은 합의가 되어 있지 않단 말이죠. 그렇다면 다양한 합의들 되지 않는 것들은 어떤 거고 그 다음에 그 연관성을 따져본다고 할 때 연관성을 어떤 부분을 가지고 따져볼 것인지 속성을 가지고 따져볼 건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따져볼 건지 아니면 치료적, 심리치료적 메커니즘을 가지고 따져볼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들은 이래서 없고 이래서 부족하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논문이 정말 논문다울 수 있으려면 또 나름대로 그 가치를 가지려면 제 생각입니다만 이게 이제 학문적인 의미도 있어야 되고 또한 사회적 의미도 있어야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갖춘다는 게 물론 쉬운 건 아니지만 이 두 가지를 갖출 때 그야말로 완성도 높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논문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부분들을 다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딱 두 가지만 한다면 왜 이 논문을 써야 하고 이 논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 필요성과 목적을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쓰는 사람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이 논문 쓰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맨 나중에 쓰기도 하죠. 그렇지만 정말 논문을 쓰려고 할 때 그런 어떤 문제의식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 챙김은 합의가 된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목했던 부분은 타로 카드를 활용한 글쓰기 좋아. 그렇지만 이게 마음 챙김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까? 제가 이 논문을 처음 받아봤을 때 제일 먼저 궁금했던 부분이 이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마음 챙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제가 일단 간단하게 보면 개념적 조작적으로만 보면 현재를 자각하고 주의를 집중하고 탈중심적 주의, 그다음에 비판단적 수용이라고 하는 그게 공통적으로 추리면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추릴 수 있단 말이죠. 또 치료적 메커니즘으로 들어가면 그 마음 챙김이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명상을 하게 되면 가깝게 이제 의식적인 부분도 떠오르지만 제 표현입니다. 반지하에 있는 의식도 있고 지하 1층, 2층, 3층에 있는 의식도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 노출이 되지 않으면 아까 김성수 박사의 글쓰기 명상에도 그렇지만 이 글쓰기의 자기 노출하고 명상의 자기 이 노출 효과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이게 중첩되어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연구자는 자기가 본인이 이제 타로 카드를 뽑고 글을 쓴 부분들을 가지고 발표를 하셨는데 심리 치유 메커니즘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제일 궁금했던 부분들이 이 대목인데 이 대목이 없어요. 자, 심리 치료적 메커니즘 방금 말씀드렸던 노출 효과도 있죠. 그 다음에 탈중심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문제 속에 빠져 있지 않고 그것을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 이걸 알아차림 능력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부분들이 내가 타로 카드로 중심으로 글을 썼을 때 그것과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한 부분들. 네. 그다음에 탈 자동화, 이건 뭐 아실 거라서 생각하고, 그다음에 수용, 비판단적 자각, 그다음에 주의 집중, 이런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소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들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타로를 활용한 글을 썼을 때 이 요소들하고 어떻게 만나는지 접점들을 다른 문헌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맞아, 타로 카드 활용 글쓰기와 마음챙김은 이런 연관성들이 있고 이런 효과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작업들, 이런 치유 세션을 진행하면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연관성이나 또 접점들을 찾아나가는,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의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설명이 안 됐고 그 관련된 문헌들이 없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런 뭐랄까 딜레마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도전은 정말 훌륭하다. 이 도전이 정말 완성도가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타로 카드에 대한 부분들, 또 글쓰기에 대한 어떤 문헌뿐만 아니라 마음 챙김을 나는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그 치료 효과들에 대한 면면들에 대한 문헌들을 살펴보고 나의 이런 경험들이 어떻게 이렇게 만나는지 그것을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는 문헌으로 제시해 줄 수 있으면 맞다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보니까 김선 선생님이 문헌 연구를 논문을 듣지 않으셨다고 들으셔서 들으셨다면 더 훌륭한 논문이 나왔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시도는 참 좋았다. 이 시도들을 잘 활용해서 물론 연구자이기 위해서 동시에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문을 더 많이 얻어서 다른 사람